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래서 기자회견 총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했다, 기자들을 압도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 회견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추가 질문까지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꽉 막혀 있다 이런 지적을 불식시키고 앞으로 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달라지겠구나, 그런 느낌을 준 회견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서 막힘없이 답변했습니다.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이렇게 막힘없이 답변을 했는데, 기자들은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질문 한 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또 대받아 칠 부분은 대받아 치는 것으로 지금 회견 분위기를 장악해 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되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저희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과 또 부족했던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대신 국회에 대해서도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자고 압박을 했습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밀어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말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압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신과 정부부터 바뀌고 국회와 소통 및 협업을 적극 늘려나갈 테니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정기조 전환 요구, 그리고 특검, 이런 야당의 공세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 후에 대통령실의 인선이나 메시지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남은 3년간 국정기조를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가, 이런 다소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민생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는 부분에서는 국정기조를 변환할 생각이 있다, 변환해 나가겠다. 그렇지만 시장경제와 민간주도 시스템으로 우리 경제의 기조를 잡는 그런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인 만큼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다. 그 국정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기조를 바꾸고 고쳐야 할 부분은 바꾸겠지만 더 세심하게 가려서 지킬 것은 지키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와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반격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격했습니다. 디오르백 수수와 관련해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렇게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할 경우 검찰 수사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검찰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가늠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정권과의 비교를 통해서 반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집권에 있을 때는 어떤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가 있을 때 검찰 수사나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외압 이런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으로 맞받은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이니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한 2년 반 동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난 정부의 수사가 나와 내 가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란 것은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한 20년 넘도록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실시해온 것이 전례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특검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던 것인데, 지난 정부에서조차 수사를 할 만큼 다 해놓고 또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이자 정치 행위다.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이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나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지금 또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 모두 지금 우리와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수사를 하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만약에 수사 진행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고 국민들이 이것을 봐주기 의혹이나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대통령인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격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왜 대사로 임명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출국 금지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질문이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출국 금지는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보안사항이고 또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지금 우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K9,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의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따로 있다. 그래서 호주 대사 임명이 신속하게 호주 대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만약에 소환하거나 이런 게 진행됐다면 좀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텐데 공수처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고발되어 있는데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수사도 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소환을 하고 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를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었다고 인사를 지연할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국 금지 문제도 작년 연말에 출국 금지를 걸었다고 했는데 출국 금지를 걸었으면 사실은 소환해야 되는데 소환하지도 않을 사람을 출국 금지를 걸어놓고 그것도 두 차례 더 연기해서 석 달 동안 출국 금지를 계속 출국 금지로 묶어놓는 부분은 나는 오랜 동안 수사를 해왔지만 나로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한 20명 정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다 할 한 방은 없었고요. 특히 함성덕 임혁백 교수의 영수회담 특사 주장 이런 부분들을 기자들이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통령의 답변에 기자들이 크게 이의를 달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통령이 완벽하게 완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자회견도 대통령이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순조롭게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